실제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시길 바라며 사연을 올립니다. 최근에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여성이 30을 넘기면 시집가지 못할 것이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결혼에 큰 관심이 없었고 시댁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이 결혼을 하라고 압박을 주었지만 그 압박을 느끼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은 자식을 낳고 살아왔지만 나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을 때가 되었다. 내 결혼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우이다. 나에게는 2명의 신우가 있었어요. 둘 다 내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결혼을 하지 못한 노처녀였다. 나도 집안에서 많은 잔소리를 듣고 선후배를 사귀었지만 신우는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듣고 살아왔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 세상 어디에서나 노처녀로 살아온 신우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편안하게 자신들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었다. 외모나 직업에서 특출난 점이 없는 두 신우는 영혼의 친구처럼 함께 백수처럼 방구석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시어머니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실망했을 것이다. 돈을 벌어와라, 시집가라, 그런 잔소리만 하셨을 것이다. 그들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지만 정작 아르바이트도 꾸준히 하지는 않았다. 그 두 신우 때문에 화병에 걸릴 뻔했을 정도로 괴로웠다. 최근에는 다단계 사업에 참여해 친척들을 속이려고 했는데 그 일로 내가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었다. 정상적인 직장을 찾아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었다. 신우들은 유별난 신호를 보였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시니 엄마도 그냥 포기하고 마음 비워요. 당신은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마요. 아이야, 넌 내 자식이 아니면서 내처럼 행동할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왜 시집 가냐고? 형제 둘이 함께 평생을 의지하며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서요. 엄마는 이래도 손해일 뿐이야. 형제들에게 지원도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둬요. 얼마 안 되어 내 아버지를 데려서 시골로 귀촌해야겠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신 개조시켜야겠어? 맨날 술을 마시고 오늘도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데 시골에선 술 마실 곳도 없으니까 그냥 머리채 잡고 끌고 가야지. 안 가겠다고 버틸 것 같아. 엄마, 그러지 말고 나랑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기세요. 형제들 덕분에 속 쓸다가 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하루도 모자랄 거야.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이렇게 황홀하게 이야기하는 며느리까지 데려왔으니 저때의 이야기도 하지? 내 막내 아들이 결혼해서 시집에 들어갈까봐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부모님은 착하셨어요. 제가 속상해할까봐 전화도 못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가끔 이렇게 신호 문제로 속아서 혼란스러워질 때마다 저를 불러와서 불평을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 시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신우이 부족을 조금 마음에 들어 했지만 때로는 방 바깥으로 전혀 나오지 않아 얼굴을 못빼 떠날 때도 있어 편안하게 마음을 먹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우리 아들이 결혼해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죽어도 안 되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지 제가 여자가 아니라면 화병에 걸렸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항상 저에게 감사하시면서 무엇이든 더 해주고 싶어해 참 담담한 분처럼 대하셔서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살림을 하든지 간에 잔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더욱 따르고 좋아했을지 모르겠어요.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다소 길게 단막 결혼했지만 남편이랑도 서로가 아주 차분하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세워둔둔하고 정착한 결혼 생활을 꾸려오던 중에 나이도 들었고 주름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떤 문제도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은 남편과 내 나이가 50살에 가까워지니 자신들의 노후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 그럴만해. 돈도 하나 없고 안정된 직장도 없는데 결혼도 안 했으니
늙어서 돌볼 자식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시부모님께선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얘기는 안 해도 알아서 이해될 일이고 우리 부부에게 의지할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부부한테 아무 도움도 안 받았고 살갑지도 않은 관계였으니까. 그래서 신호들이 아이들한테 사소하게 자신들의 바람을 얘기해주는 거였어. 네, 너희들은 우리에겐 유일한 조카들이니까 말이야. 나중에 조카가 하늘나라로 가면 너희가 장례를 치러주고 해야 한다는 것 알지? 우리에겐 아이가 있잖아. 뭐가 되든지 우리 조카들만 생각해. 너희들이 우주 고모들의 노년을 책임져 주기 전까지 돈도 보탬도 챙겨주고 자주 보고 해야 한다. 내가 그래서 우리 조카들이 기뻐하지 않을 것 알지만 미리 말해두는 거야. 제 자식들도 초등학생인데 붙들어 두고는 언젠가 그들이 노년을 책임져야 한다는 장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럴 수 있겠어. 초등학생들을 세뇌시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지. 시어머니가 왜 화병에 걸리려고 하는지 10분 안에 이해가 가더라고. 맞아. 한두 번 얘기하면 장난일 것 같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눈을 마주치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짜증이 확 났어. 아이들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직도 어린애들인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형님들에게 좋은 짝이 나타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저 말입니다. 우는 내게 본인의 꾼을 속이 닮은 걸 꺼내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부모님은 신우가 장난만 치는 줄 알듯 기쁨으로 대해주셨어요. 덕분에 결국 모두가 좋은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우리 집을 갑자기 팔다니, 알아서 살라니, 발등이 부리던 시원. 당장은 어디로 가야 될 돈도 없지? 시골에는 죽어도 싫지. 그때부터 시위하듯이 소란을 피운 거야? 아이, 우리는 도시에서 살아야지. 말야 갑자기 집 팔았다고 해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야? 적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보내줘야지. 그렇게 나이 먹는데 돈도 못 모으고 통장 없이 살았던 건데. 답답해서 죽겠어. 느낌 안 좋아서 시골로 빨리 가야 돼. 엄마, 언니랑 나랑 둘이서 살아볼 테니까 조금만 도와줘. 얼음이라도 주라고. 살만하지 뭐, 어디 고봉에서 노숙이라도 해야겠어. 엄마는 어머니가 자식들이 노숙으로 살았으면 하는 모양이었나 봐. 경제적인 능력 없는 신우. 그래도 자식이라서 걱정은 했겠지? 결국 시부모님께서 노후자금에서 돈을 끌어내어 원룸을 하나 제공해 주셨어. 둘이서 원룸에서 살았는데 위치 중요한 거 알지? 이리저리 소동이 나더니 돈도 줄 겸해서 아주 작은 원룸을 찾아서 이사했어. 동네도 좋고 싶고 눈도 높은 거야. 몸집 큰 신우가 아주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다니 답답할 거야. 어머니의 부탁으로 들려봤더니 위치도 중요하고 신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더라고. 신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 원룸을 들렀어. 지은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발 뒤꿈치가 그 집은 집인지 창고인지 심지어 구별도 되지 않았어요. 청소는 한 번 했는지 매우 먼지에 덮여 있었고 숨 쉴 수조차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걱정을 했던 건 이긴 했던 것 같아요. 집에는 따로 돼지우리가 없었는데 제 바닥에는 무엇인지 구별이 안 가실 정도로 널브러져 있었어요. 거기서 1시간만 있으면 병이라도 얻을 것 같았죠. 그래서 시어머니 대신에 형님들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형님들은 벌써 50을 바라보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필요 없는 물건들은 버리고 정리를 하고 사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에 누구를 초대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 고산증이 걸린 사람들처럼 숨이 막힌다고 느껴지며 그 이유는 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창문을 열고 화장실에 머리카락도 치워야 했지만 모든 일을 말씀드려야 했어요. 그 집에 살면 애들과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형님들의 방이 3개 있으면 각자 방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애들은 성별도 다르고 형님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엄마랑 같이 살 때는 편안했던 것 같아요. 함께 어떻게 살아? 가족끼리 말이 정말 뭔지 아니야? 우리도 돈을 벌 거야. 지금 공부 중이거든.
생활비를 내야 하니까 한번 생각해봐. 이 집에서 계속 살면 나 진짜 병 걸릴 것 같아. 정말 반자 알라도 좀 큰 집으로 가야 했나 싶어. 형들이 해봐야 알지만 일시 알바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활비를 낼 거야? 매달 몇 달씩 내다가 얹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물어왔어. 우리의 마음을 모를 것 같아. 싫으니까 다시 이야기하지 마. 어머, 와, 듣다만 하니 말이 너무나 심하네. 누가 보면 우리가 아랫사람인 줄 알고 말이야. 시집살이가 뭔지 한번 보여줘야 정신 차리겠어. 아휴, 해볼래요. 한번 저는 어머니에게 가서 일할래. 그러면 형들이 머리채 잡혀 강제로 시골로 귀총될 거려. 그 말에 신호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어. 나에게 믿음직한 어머님이 있어서 다행이었어. 아니 양심 없어도 어차피 어떻게 될까? 돼지 요리 같은 집 안지? 우리 집에 들어와 살고 싶다고 하면 어디서 그런 사람이 올까? 거기다 시부모님이어도 어머니날 용돈 주기도 안 하면서 생활비를 어떻게 낼 거야? 한 두 달 동안 성의를 보이거나 늑장만을 부리고 싶었던 듯 했는데 나는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 남편에게 은근스럽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나보다 더 크게 흔들렸어. 아, 누나들이 정말로 미쳤어. 절대 싫어. 누나들은 정말로 밤마다 게임 소리에 시끄럽게 살 거야. 그리고 허건 날.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어디서나 음주한 상황을 피했는데 또 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나는 양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신우에게 전해 들렸는데 그 후로는 절대로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전화해 왔습니다. 친정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었더니 어머니는 멋있게 어디에 놓았는지 까먹고 안경을 찾고 있는 자신을 깜빡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웃으며 넘겨줬는데 어머니가 큰 사고를 일으킬 뻔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는데 친정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로워하는 어머니를 위해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사고는 평범한 날에 시작되어 어머니가 차 한 잔 마시러 카페에 나가는 도중에 묻혔습니다. 청소하고 빨래를 정리하느라 시간이 늦어져서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집안일은 한 번 시작하면 끝도 없이 계속해서 쌓이니까 그랬죠. 시간을 확인하고 서둘러 나가다 보니 아이고, 가스레인지 위에 불 켜놓고 나간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떠났어요. 친구들을 만나 수다 떨면서 즐겁게 놀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이 이상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주방을 향해 뛰어가 보니 가스레인지 위에 놓고 빠뜨려 두었던 냄비가 시커멓게 타서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정말로 큰 실수였다면 집이 불이 날 뻔했다는데요. 다행히도 가스레인지에는 열이 심하게 오르면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어요. 불 위험이 있을 때 자동으로 차단됐고 불이 번지지 않아서 불재해를 막았죠. 냄비 안에는 사골국이 들어있었던데 오랫동안 끓여왔지만 다행히 불이 번지진 않았던 거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불이 난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런 실수는 처음이라 더욱 놀라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저희 가정에서는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네요. 키워낸 슈퍼우먼 같은 분이셨는데 그런 실수를 하다니 말이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그래도 괜한 걱정거리를 더 얻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해와서 급히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변경했니? 내가 얼마나 눌러도 문이 안 열려 도둑이 들었나 봐.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집 비밀번호를 왜 바꿨어? 최근에 바꾸라고 했잖아. 비밀번호는 1113이니까? 아니야, 우리 집 비밀번호가 그거였나? 아이고, 내가 좀 봐. 진짜 기억이 안 나서 1234만 계속 누르고 있었어. 어머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많이 잊어버릴 때가 많아. 남편한테 물어봐 보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
1113이라고 하니 기억이 나네. 요즘 왜 이렇게 자주 깜빡이지? 아, 유랑 낼 일도 그러고. 사람 사는 게 그렇지.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괜찮아. 엄마를 안심시키고 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건 아닌 것 같고 치매 초기 증상인지 걱정되었어. 대놓고 치매 검사를 제안은 못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할 시기라서 같이 가보자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가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엄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엄마를 돌볼 수 있을지였어요. 오빠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엄마는 우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녀의 힘든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모래기를 내어봤어요. 제가 엄마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를 케어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어요. 엄마를 함께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노인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엄마를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엄마가 혼자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호사를 고용하여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엄마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노인 요양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시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주니까 장모님도 편하실 거예요. 엄마는 불편하다고 해서 가기 싫다고 했어요. 걱정돼요. 좀 더 혼자 냅두기도 힘들고 우리가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이 위험한 일인지 알아요. 장모님을 설득해봐요. 요양원이 삶의 질을 상승시킬 것 같아요. 치매 초기라도 걱정돼요. 요양원이 나쁜 일도 있더라고요. 제가 돌봐주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힘들게 보이는데 볼 때마다 걱정돼요. 요즘 요양원에 대한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듣고 걱정돼요. 시간도 한정돼요. 밖으로 나가는 것만 가능해요. 하루 종일 자리 옆에 있는 간병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고 찾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 남편과 돈을 벌 때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도 저축을 하고 대출금을 갚고 아이들을 키우며 바빠서 그 비용까지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답이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 듣고는 제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너는 정말 나를 좋아하고 이쁘다고 하지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니? 우리 아들이 고생을 하고 치매 초기 단계라도 데리고 살려고 하고 아니야. 우리 아들을 보고 사돈 평송 발저으려고 너랑 결혼시켰지. 너야 왜 이래 나한테. 딸답니다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되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 일 없게 저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내가 똑바로 처리해 줄 것이라는 건 알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요양원으로 보내는 쪽을 생각해봐. 너희 맞벌인다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잖아. 치매 환자와 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두려움 없이 그 사람을 모시고 살겠다는 말을 하고 그래, 깜짝 놀란 나는 어머니의 의견을 알겠어요. 근데 나도 친정어머니라서 솔직히 서운한 일도 사실이에요. 요양원도 쉽지 않은데 어차피 사돈어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 요양원 비용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나한테 왜 그런 말을 다 하니? 부탁한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속 터진다. 너까지 늘어나지 말아라. 알았어. 그러고 보면 너도 오빠가 하나 있잖아. 오빠가 신경 쓰는 게 맞겠어. 오빠는 현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 챙겨볼게. 시어머니도 걱정했던 게 아닐까? 목소리가 크게 나왔으면서 화내신 건가? 내 마음도 서운했어. 저희 어머니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집을 나가지도 않으려고 했어. 너무 슬퍼서 울 정도였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 그런데 중간에 신우가 연락을 했어.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 말이야, 윤여, 마음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너무 걱정스럽다.
요양원에 가기 싫다며 치매 환자를 혼자 두는 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겠어. 살아있는 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를 때에 내가 딸이라며 옆에서 돌봐드릴 수 없어. 그래,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떤 사람이든 위로가 필요하겠지? 이제 너무 위로가 필요했어? 아, 남자가 더 신경 쓰는 것처럼 느껴져서 난 더 위로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 고마워, 형님. 너무 무심하게 대해버렸어. 형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오랜만에 얼굴을 못 봤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 아니, 나도 취직을 해야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었거든. 그러던 중에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말인데 현재 집에서 살기가 어려워. 나와 동생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돈은 많이 없어서 생활비만 가능하게 100만 원씩 받으면 우리가 고별하신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윈윈한 상황일 텐데 서로 좋은 게 아니겠어. 신우의 제안은 원룸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엄마 생각해 거기다가 24시간 케어까지 하면서 100만 원만 받아도 좋을 것 같다는 거였어. 나는 살 생필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가 실뱉기 시작했어. 그들을 모시면서 일주일 휴가마다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와야 했거든. 그리고 주말에도 그렇게 했지? 그리곤 주말 출입 보호자를 찾느라 무척 힘들었어. 신우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서로 윈윈이었어. 어차피 남자는 없으니까 친정 엄마 말씀도 들어주면서 살 수 있는 거니 좋지 않겠어. 에라 모르겠고 그래서 신우가 친정 엄마 집에 입주하면서 걱정도 했어. 신우가 열심히 케어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고 그동안의 전적이 올바르지는 않았어. 그런데 친정엄마에게 여쭤봤더니 신우가 정말로 친정엄마를 대할 때 모두 노력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정말 그럴 것 같다며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신우가 친정엄마 집에 입주한 날은 조금 걱정됐지만 좋은 것 같았어. 신나의 마음이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즐거워서 두 딸이 더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심심할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함께 일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더욱 행복한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혼자 사는 것도 나름의 맛이 있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친정 엄마가 즐거워하시니까 저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정용 CCTV를 설치한 이유는 신우가 가정을 나가거나 위급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지는 마음이 들지만 언젠가는 그걸 이겨내고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완전한 환영을 하더라도 기술이 없어서 설치를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했어요. CCTV를 설치한 후 가끔 확인하러 가봤는데 엄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함께 살던 신우는 엄마를 섬세하게 살펴보면서 참 잘 지냈어요. 엄마가 치매를 앓기 시작한 지 1년 후 엄마는 자책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곤 했고 3년 후에는 제 얼굴을 보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신우는 엄마의 기억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었어요. 돈 문제도 있어 매달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나중에는 180만 원을 주게 되었고 신들은 그에 감사하다며 편히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가족으로서 함께 지냈어요. 겨울이 오고 나서 엄마가 골방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밤중에 시누이들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응급실로 왔어요. 신우 씨가 머리를 심각하게 다치셔서 아주 위험한 상태라서 마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환자님 나이도 많으시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엄마가 죽음의 문턱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3일 후 친정엄마를 아버지 곁으로 보내주었어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들이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신들께 매우 감사했어요. 친정엄마가 사후에 아끼시던 물건들을 함께 태워드리기 위해 친정집에 다녀왔어요. 그러던 중 제 집에서 신가 친구들이 방문했던 적도 있었고
가끔 집이 비어 있을 때 요양보호사를 부르기도 했어요. 이들이 비밀번호를 아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집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기 전에 첫째 싱우가 집 비밀번호를 물으면서 인상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제가 비밀번호를 바꿔놔서 그런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재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짐이 다 있는데요. 아니,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물건들을 다 버리라는 소리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형님들의 짐이 거기에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네요. 제 정신이 없으면 신들이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만 생각하고 짐 생각을 못하고 비밀번호를 바꾼 거죠. 친구들에게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장례식장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감감무소식이라고 하시더군요. 발인까지 다 끝났는데 예상했던 신우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이 되었죠. 바쁜 일이 있나 싶었는데 같이 있어준 동안 충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친정엄마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죠. 친정집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창밖은 공기만 가득할 텐데 엄마가 하늘로 떠난 게 실감이 날 것 같고 눈물이 흐를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멍한 상태로 계속 지냈는데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많이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지금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마음 아픔이 덜할 수도 있다고.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찾아갔죠.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신우와 친구들이 친정집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데 친구들이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에서 놀고 있었어요. 신우가 짐을 빼려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었는데 친구들이 불러서 파티를 하고 있었네요. 제가 황당한 표정으로 그들이 노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신우의 친구가 쟤를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 바람에 신우와 친구들이 모두 쟤를 쳐다보게 되었는데 제가 표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신우의 친구들이 조용히 집을 빠져나가자고 하며 일어서는데 신우는 그들을 붙잡고 계속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표정이 변해서 더 취해진 채로 그들을 붙잡고 계시던데요. 그리고 현관에 가서 신우의 엄마가 등장했고 어째서 집에서 눌러붙고 있는 거야? 여기는 우리 엄마 집인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우의 친구들이 조용히 집을 떠난 후 엄마가 정리하겠다며 짐을 빼라고 하셨는데 친구들은 이 집이 우리 것이라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상속 문제와 같은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친구들은 여전히 이 집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혼란된 상황에서 엄마가 집을 정리하겠다며 말씀하셨죠. 이런 사이에서 법적으로 제 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혼란이 터지더군요. 와서 감나라 배나라야 옳게 얼게 진짜 웃긴다. 그동안 우리를 이용해 먹을 대로 다 이용해 먹고 이제 와서 쏙 버리겠다는 거야 뭐야 진짜 장난해. 저도 그렇게 따지면 여태까지 형님들 지내고 제공했죠. 생활비도 지원했나요? 심지어 저희 엄마 병원비도 제가 다 따로 드렸고요. 아이 근데 뭘 감나라 배나라예요? 형님들이 먼저 짐 안 쓰게 해달라고 했으면서 제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드렸습니다. 희생을 했다고 쳐도 집을 달라고 하는 건 오바잖아. 아니 옳게 사돈이 우리 보고 지내라고 했다니까 진짜 이거 말이 안 통하네. 사돈이 있을 때 이야기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도 억울하다 억울해. 증거 있어요. 우리 엄마가 형님들 보고 살으라고 했다는 증거 있냐고요? 뭐 녹음이라 그가 그런 것도 없으면서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죠. 신우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전 그런 신우에게 콧방귀를 뀌면서 며칠 내로 짐을 빼라고 말을 했어요. 딱 일주일이 지나서 정말로 정리를 하려고 갔는데 여전히 눌러붙어 있는 겁니다. 남편도 같이 따라갔는데 황당해 하더라고요. 아이 누나들 아직까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정 오갈 데 없으면 부모님 집으로 가면 되잖아.
도대체 이게 무슨 민폐냐? 동생이라는 게 확 그냥 쫓아날 생각이나 하고 있어. 내 말했지 거기는 시골이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랑 거리가 멀다. 그 사람이 서울에 살아야지. 아 그리고 사돈이 우리 보고 살으라고 했다는 증거 있냐고 물어봤지? 야야 증거 있어 이거? 그럴 때 저는 우리 친정 엄마 주민등록증에 있는 인장과 비교하기 위해 의뢰를 맡기고 며칠이 지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장이라는 확인 결과지가 나왔어요. 이 결과지를 가지고 신우에게 들이밀면서 말했어요. 그들은 너희들이 어딜 갈지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자는 진짜 무섭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누나들도 변하기 전에 목적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 말 안 해도 되겠지만 다시는 이 집에 올 필요가 없어. 그들은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도시에서만 살아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야기인가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이군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복잡해서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빠른 해결을 기원합니다. 함께 고난을 함께 이겨내길 바랍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는 이상한 일이 없다고 하며 공조수사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 때 연락이 왔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빙판길에서 친정어머니가 미끄러졌던 사건이 신우가 그녀를 밀어 넘어지게 한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분노하였고 신우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신우가 어머니의 금부치를 판매하여 사치를 부리고 돈을 낭비하며 엄마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신우는 자신들이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어 노령을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훔쳐서 더 뜯어내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곧 돌아가서 그리하여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듣고 마음이 아프게 되었고 자신을 원망하게 되는데 남편과 부모님이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모두 자신을 원망합니다. 현재도 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신우는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속되어 형량을 받아 벌을 받기 위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상당한 형량이기 때문에 출소하면 이미 늙어 힘없이 혼자 쓸쓸한 노년을 보낼 것 같아요. 그들은 말했던 평생 노후는 한마디로 감옥에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었고 남편도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연락할 수 없었고 결국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래서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저와 아이들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모두가 같은 선택과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저를 향한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하고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